아마 총칙이 다 어렵지만 표현들이가 제일 어려워요. 말뜻 자체가 어려운데 그래도 뭐 이해되는 데까지만 들으시면 돼. 일단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대리권, 수요, 표현들이. 대리권 준다 통제했지만 실제 대리권 주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내가 담보설정 대리권 줬는데 관련서 이용해서 매매를 해버렸더라.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월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대리가 있냐면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재를 따지면 어딨냐면 117페이지에 있는데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 그렇지만 용어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옆에 가로 열고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면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퇴직한 수금사원이 퇴직한 그 다음날 수금에서 도망간 사건이에요. 이게 대표적이야. 이 사람이 10년간 대리점을 돌아가면서 늘 수금했어. 수금하면서 사장 내 이름으로 영수증 써주면 다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수금한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 유용하고 어디가 유용해? 경마장, 강냉 막 쓰는 거야. 이걸 발견하고 너 사표써. 그동안에 정리를 이용해 생각해서 형사고문을 하지 않겠다. 내 퇴직금에서 손한 거 다 공제하고 사표 받았어요. 사표 쓴 그 다음날 대략 돌아다니면서 회사 측 급하니까 이번에 수금해 주는 사람들 30% 할인해 줄 테니까 다 수금해달라. 수금에 도망간 거야. 그 다음에 김 부장 임명해서 그 박 부장 하던 거 다 인수해서 해라. 갔더니 다 수금에 도망갔다는 거야. 나 책임 못 져. 또 다시 수금해줘. 라고 얘기하라. 얘기하지 말아라. 퇴직과 10년간 수금한 사람이 그 다음날 수금하러 오면 수금해 주는 것이 상례지. 그럼 회사 통제 안 해줬잖아. 앞으로 박 부장한테는 수금하면 안 된다. 통제 안 해줬다면 상대방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단위와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또다시 수금해달라면 할 수 없다. 본인 책임 져야 한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에요, 이거. 근데 126조 권한청한 표현들이, 129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는 이미들이 법정에 다 있을 수 있어요. 법정들인도 미성년자 만 19세가 넘어버리면 그 아들 이름으로 법률행위하면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만 19세 넘은지 아는지 모르잖아요. 그 만 19세가 넘은 이후에 부모가 뭐 한 것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미들이 법정 다 있는 표현들인데 중요한 얘기가 뭐냐. 세 가지 표현의 공통 효과 중이에요. 자, 보세요. 일단은 월권들인데 밑줄 거드릴게요. 권한청 표현들이. 자, 115쪽에 성립요건 1번에 나오면 이게 나와, 월권들이 나와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밑줄 보세요. 제목에다. 존재할 것. 그러면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판례는 네 가지 봐주시고, 넘기시면 116쪽에 관을 넘는 대리인이 하였을 거고, 기억, 동그라미 별표, 기억 있잖아, 1번에. 동그라미 이렇게. 반대 밑줄, 두 번째 줄. 반드시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또 편에 성립하려면 니은번에 대리인을 하였어야 한다. 대리인과 성립해야 돼.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했을 때 무슨 월권들이 편에 논하는 거지.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대리인 지가 지 이름으로 한 것은 표현대 성립할 여지가 없어. 표현대가 성립해야지만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 대리인은 존재할 거. 판례 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판례 별표. 보세요. 소외는 소장에 안 적은 사람의 뜻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피고로부터 등기원의 사유를 조작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자기 앞으로 한 후에 나가서 계약을 맺어버렸다. 맨 마지막에 보세요. 표현들이 이름을 정할 여지가 없다. 결론이 이거야. 표현들을 정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다 가로 열고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땅이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소유자 누구냐? 갑이야. 갑이 이제 미국에 오래 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을 또 팔고 싶어. 그런데 뭐 누가 산다 그랬다고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산다고 꼭 계약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 친구가 있어. 야, 내가 너에게 일제 대리권 줄 테니까 평당 50만 원만, 5억만 받아줘. 응? 일제 대리권 줄게. 그러고 나서 믿을 만한 친구야. 대리권 주면서 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다 주고 왔어. 등기 필증부터 다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이 매매한 대리인이야. 대리권 대리인이 대리권 받으면서 그 관련서 일체를 받았잖아 지금요.
대리인 나가서 대리인 자기 앞으로 일단 대리인 자기 앞으로 일단 소유권 이전을 냈어. 매매하는 대금 받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기 앞으로 등기를 냈어. 낸 다음에 이거를요 5억에 매매했어. 병이나 매매해서 5억 갖고 도망가 버렸어. 자, 도망갔어. 이때 본인 갑은 이 매매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상대 밀 수밖에 없으니까 책임져줘요. 이 매매 책임 부인하면 안 돼. 표현대리 성립이 안 되면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이건 다 무효야. 나한테는 응? 내가 추인하지 않는 한 나의 효력이 없어. 자, 이거 표현대리 성립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대리권은 대리인이 일단 대리인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면 누구 이름으로 계약서 쓰려고 등기 내는 거예요? 대리인 지가 지 이름으로 쓰는 거잖아. 지 이름으로 쓰려고 매도인 난에 지 앞으로 지 이름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 이름. 그럼 이름들이 계약서에 본인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본인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대리인과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아 이거는. 월권 대리인 논할 필요 없는 거야. 아, 내가 내 이름을 썼어야지 뭐 월권 대리인 뭘 논하는 거지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쓸 때 일단 대리인 자기 앞으로 등기한 후에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지 이름으로 계약 맺으려 지 앞으로 등기 내는 거죠. 본인 이름을 쓰지 않았잖아. 현명하지 않았잖아. 그럼 대리인과 성립이 안 돼. 이건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표현들은 나가 누구 이름으로 계약 썼을 때 본인의 이름을 썼을 때 뭐가 논해지는 거지. 대리인 지 앞으로 지가 지 이름으로 하려고 지 앞으로 등기를 내는 거야. 대리인 앞으로 등기 내는 순간 다 뭐다? 이건 대리인이 아니라 무관한 자의 처분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응? 아, 이해 안 돼. 그냥 듣고 넘기면 일단 문제 풀이 할 때 다 풀어. 몇 번을 반복해. 나올 만한 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정단 이유가 있을 거. 정단 이유가 있을 거 옆에 가로 열고 뭐라 쓸 거예요? 정단 이유. 선이 무과실.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거.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 아니라면 표현도 성립하지 않아. 선이 무과실일 것. 그런데 판단 시점이 있어.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요. 자, 거기 보면 기억에 정단위의 판단 시기는 대령이 시며 월권의 당시, 그 당시며 그 후의 사정은 선이 무과실을 판단 시점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때만 선이 무과실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만 볼 줄 알면 돼요. 근데 맨 밑에 적용 범위 3번에 맨 밑에 11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의 월권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임의대리 법정 모두 쓰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첫 번째 이게 나온다. 다시 앞으로 왔어. 112쪽에 표현대리의 특질.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쓸 건데 이건 아주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어도 줄줄줄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이거예요. 세 가지. 이 다 판례들에게 표현대리. 수요 표현들이 뭐예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 116조 권한을 초과하는 표현들이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 세 가지 표현들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면 본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설사 정단에 없었더라도 상대 밀수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진다. 무조건 책임을 지는데 이 세 가지 표현들이의 공통적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 공통점. 첫째,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무조건 희생시킨 제도예요.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네가 책임져. 상대 보호에 본인 희생시킨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인데 이 세 가지 표현대리가 돼버리면 첫째, 본인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본인은 우리 법조문에 본인은 무조건 전 책임을 진다. 즉, 표현대리 됐을 때, 이거 표현대리입니다. 본인 책임지세요라고 상대가 주장하면 본인은 무조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 이들하고 또 상대방이 얼마 무서운 책임 보세요.
상대방이 실수가 있어 뭔가 실수. 이 실수를 이 과실이라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이라면 선이 무과실이야만 편대 성립하지. 과실이 있다면 편대 성립이 안 돼요. 뭔가 실수가 있어. 자, 약간의 실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대리권 준다 통지했지만 실제 대리권 안 준 사건이 김부장 사건, 자재부장 사건. 아, 상대방이 오인장 확인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본인으로 경험해 오인장 좀 확인합시다. 오인장도 확인도 안 했어. 예, 제가 대리권 받았습니다. 아, 그러셔? 오인장 확인도 안 하고 경험해진 거야. 아, 상대방 너도 그럼 실수가 있었잖아. 실수가 있었더라도 본인은 과실상계라고 부르는 과실상계. 너도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상계시키자. 원래 내가 전체 힘이 져야 되는데 요만큼만 까줘. 상대방 뭔가 실수가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주장하면서 본인이 자기 책임, 내 책임에 경감을, 내 좀 깎아달라,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야. 무조건 전체 힘지는 거야. 상대방이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만큼 좀 상계 처리해서 조금만 책임을 감해달라. 이것도 주장이 안 돼. 무조건 전체 힘져야 돼. 첫째 얘기고. 두 번째는 표현대 되었을 때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서 나 책임진다라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사고 쳤어. 내 대리권 준다 통지했으니까 안 줬어. 나가서 내 이름으로 계약 맺었는데 사고 잘 쳤어. 그 사이에 국제 석유값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납품받으면 큰 이익이 돼. 상대방이 본인 씨 표현대리입니다. 실제 대리권 안 줬더라도 책임 져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얼른 책임지겠는데 얘가 주장을 안 하네? 내 먼저 쫓아갔어. 아니 우리 법조문에 대리권 준다 통지했지만 실제 대리권 주지 않은 경우도 상대방이 네가 선의 무과실한 표현에 성립해서 본인이 효과 받는 거 아니냐. 표현대리야. 그 계약대로 빨리 이행해줘라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 주장한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왜 없는 거예요?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지 본인 너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야.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꼭 기억하세요.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만 문제되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표현대리를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 126조, 129조, 126조에 해당되는 표현대리일 때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때 문제되지.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이 표현대리를 직권으로 고려할 수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효과 받고 싶어. 그럼 표현대리도 본인이 추인하면 나 추인한다.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렇게 효과를 받아야 돼. 대리에서 뭐든지 본인이 추인하면 저기 또 권할 초과행위 했는데 퇴직한 수금사안이 수금한 거 내가 인정한다 라고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어. 본인이 추인할 수는 있어. 하지만 뭐는 안 돼. 표현대리를 추인한다는 말은 안 돼.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딱 세 문장이에요. 이거 줄줄 나와야 돼요. 두 번째, 표현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믿을 수밖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설사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본인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시행시키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인데 여기 세 가지를 두고 있다. 125조, 126조, 129조. 자꾸 익숙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표현대리 했을 때 상대방. 모든 표현대리가 되려면 표현대리에서 본인이 전체를 치려면은 모든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첫째, 선의, and 그리고 무과실 거.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아.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 책임질 일 없어요. 표현대리 성립해서 본인 전체를 치려면 상대방 뭐일 것? 모든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선의 무과실일 거. 두 번째, 표현대리는 직접 상대방에 한해서만 표현대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 물, 병이 있다면 누구만이? 병만이.
또다시 거래한 정 같은 전득자가 있다면 이런 애들은 편대 요청할 수 없고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상대 아닌 사람 편대 요청할 수 없다. 세 번째, 125조, 116조, 125조 세 가지 편대 성립했어. 편대 성립했을 때 상대방은 선택권이 있는 거야. 표현대 됐다고 해서 무조건 표현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립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표현대리야. 월권대에 해당되지 않느냐. 퇴직한 수금자를 수금한 것은 대리권 소멸 표현대에 해당되지 않느냐. 나에게 대리권 준다 통지했다면 실제 대리권 주지 않았다가 채무죄도 125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표현대리야라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요. 이쪽을 선택했어. 주장하면 본인은 무조건 이게 전책을 져줘야 되는 거고. 이걸 선택하지 않고요. 차라리 잘 됐네요. 나에게 대리권 준다고 얘기해서 실제 대리권 안 줬다고요? 근데 나랑 계약 맺은 거라고요? 당신은 기본 대리권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요? 차라리 잘 됐네. 나 이 계약 맺어놓고 후회했는데 차라리 이제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뭐 할 수도 있냐. 편협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철회한다. 철회도 가능해요. 철회한다. 이걸 선택해도 돼요. 또 하나는 최고해도 돼요. 최고. 본인한테. 본인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이 김 부장이 맺은 거 본인 홍사님께서 추인 한다라면 내가 납품하고 추인 안 한다라면 그냥 없었던 일 하겠습니다. 라고 최고할 수도 있어. 그럼 편의를 추정, 이거 뭐예요? 상대방은 편의를 추정할 수도 있지만 편의를 추정해서 철회 내지는 최고할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권대리예요. 우리가 무권대리 지난주 봤잖아요. 무권대리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 권리, 최고권, 철회권. 편의를 주장 않고 무권대리 주장해서 최고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 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거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 편대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해서 얘가 주장 본인 책임지는 거예요. 세 가지 편대 성립하려면 일단 대리행위가 있을 거. 이 대리행위 자체가 없어버리면 편대 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권, 126조 권할청 월권 대리권, 129조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권 모두 나가서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했을 때 뭔가 이게 표현대가 문제되는 거지. 본인 이름으로 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가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계약 맺은 것은 대리인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건 표현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이 대리행위가 있어서 본인 이름으로 했어. 본인 이름으로 했는데 대리행위가 유효할 거. 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했을 때 표현대 성립하는 거야. 자, 대리행위 했는데 권할 초과는 행위했어. 대리권 준다 통지했지만 실제 대리권 주지 않았어. 근데 얘가 대리행위 했는데 이것이 유효하지 못하고 강행법규 위반. 그 대리행위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 또는 그 월권행위 한 것이 103조 위반. 다 이게 뭐야?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표현대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만약에 강행법규 위반도 103조 위반도 무효인 법률행위도 표현대 성립한다 그러면 상대의 주장을 본인은 책임을 져주라는 거잖아. 그럼 무효도 유효해진다는 얘기잖아. 대행위 자체가 뭘 것? 유효했을 때 이 모든 게 논해지는 거지. 그 대행위 자체가 월권행위라 그걸 뭐랬건 강행법규 위반이라 103조 위반이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표현대리란 말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야. 자, 네 번째. 잘 봐보세요. 자, 표현대리가 되었어. 성립했어. 그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했어. 표현대리입니다라고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거 본인이? 무조건 전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 유효해졌잖아. 표현대리 성립해서 본인이 전 책임을 졌다고 해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표현대리는 족보라는 게 족보. 족보는 바꿔요, 못 바꿔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가족법이. 한번 결정된 거. 성이 홍씨로 결정되면 바꿔 못 바꿔요. 이름 바꿔, 성 못 바꿔. 원래는. 요즘은 또 뭐 새아버지 이렇게 뭐 결혼하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바꿔주고 그러잖아. 근데 원래 우리 그 친족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딱 두 가지야. 성 불변의 원칙. 한 번 결정된 성은 절대 못 바꿔. 딴 나라들은요, 막 바꿔.
일본이건 중국이건 서양 독일이건 미국이건 결혼하면 여자들 어디 가요? 남편 성 따라가야 돼. 한국은 안 그래. 그냥 여자 성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으로 중세사회라든가 고대부터 생각보다 우리 여성 그 지위가 높은 나라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아요. 성 안 바꿔요, 성. 그런 다음에 첫째. 두 번째는 핏줄은 절대 부정하지 않아. 바람펴서 난 자식이건 뭐 혼의 자식이건 누가 상속지건 다 똑같아. 똑같아. 그럼 나고 봐보세요. 옛날에 양자 많이 했어. 우리 집이 작은 집인데 우리 자식이 많아. 큰 집은 부자야. 응? 이제 장손이 부자인데 자식이 없어. 자식 하나 양자 달래. 그래서 둘째가 양자 갔어. 그 집을 양자 갔어요. 호적에 이제 양친자 올리죠. 큰아버지, 큰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상속 받아 안 받아요, 양자? 받아요. 근데 얘는 이제 거기 양자를 가면서 우리 호적에서 빠졌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양자 간 둘째가 와서 상속 달래요. 집은 달래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양쪽 다 받아요. 양자는 양친자한테도 받고 친부모한테도 받고. 피는 절대 부정하잖아. 피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자 가더라도 친가에서도 상속받고 양친자도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속받고 양쪽 다 받아요. 우린 피는 절대 부인하잖아. 상속에 있어서. 바람펴서 났든 뭐에서 났든 뭐 친자 확인만 되면 다 상속 똑같아. 집은 똑같아요. 이게 두 개의 큰 특징이냐. 즉, 이 족보가 뭐냐. 표현들의 족보가 무건들이에요. 다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시킬 뿐이지 표현대가 되어서 본인의 효과가 생겼다 해서 표현들이가 유건들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유명한 문장이 어려워서 죄송해요. 나는 어려우면 죄송하더라. 항상. 거기 보면요. 3번 지금 봐보세요. 3번.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표현들이는 뭐다? 끝까지 무건들이다. 처음에 바꿔요. 표현들이 되어서 본인이 책임을 졌다면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표현들이가 유건들이가 되어 그런 말 없어요. 표현들이 끝까지 뭐다? 무건들이다. 상대를 보호하는 제도일 뿐이야. 무건들이 뭐 밑줄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야. 유건들이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유건들이는 무건들이가 아니잖아요. 표현들이 뭐예요? 표현들이는 무건들이잖아. 말이 안 돼. 유건들의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돼요. 그러면 표현들이가 유건들이라는 얘기잖아. 표현들이 뭐다? 끝까지 무건들이다. 유건들의 주장 속에는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이미 땡. 표현들이 뭐다? 무건들이다. 끝까지. 나머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다음 설명드렸고 하나 8번 보세요. 어제 페이지 8번. X표 쳐놓으세요. X표. 8번 읽지 마세요. 다수설, 판례가 있는 것도 지금 다 뭔내판인데 학설내기 생겼어. 학설내버리면 소설은 뭐예요? 소설은. 그럼 소설은 아니라는 거잖아. 큰일 나는 거지. 정답은 100% 맞아야지. 다수설, 소설 어떻게 내. 그래서 8번 읽을 필요 없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거를 2번, 3번 반복하셔야 돼요. 이해되고 뭐 안 되고 문제가 아니야. 편애하면 다 이거하고 막 틀리고 해요. 오케이. 참 어려웠다. 어려워서 죄송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내가 별표 4개 친 부분이 있어. 아주 3개도 모자라 4개 치자 그랬어. 4개 치자 그랬어. 어디였죠? 119쪽에 계약의 무건들이 두 문제 나오건 세 문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년간. 한 문제 결정한 올해 두 문제는 확률이 좀 커요. 제가 올해는 내 생각에 예상이 의사표의 2문제, 대리 2문제. 작년에는 의사표의 1문제, 대리가 3문제 나왔어. 올해는 2문제씩인데 2문제 나오건 뭐가 나오건 한 문제 결정. 계약의 무건들이 별표 있는 대로 쳤어. 있는 대로.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쳤네 또. 응? 별표도 인플레이션이야. 이거 기준금리 올려야 돼 이거. 집값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학교원 선생님이 집값 올라가는데 떨어진대요? 모르는데요? 아무도 몰라. 그래. 네? 양극화. 그래 맞아. 정확한 표현이네. 네. 정확한 표현이야. 양극화인데 양쪽에 들어가는 것은 몇 군데 없어. 다 극쪽에 들어가 대부분은. 양자 들어간 건 강남 서초구 빼기 없어. 나머지 다 극이야 극. 나머지 대한민국 모든 98%는 극이고 강남 서초만 양이야. 뭐 전 세계 부동산 상승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유동성 장세, 전세가 돈을 풀고 재정 확대책을 쓰면서 뭐 모든 나라가 뭐 부동산 다 상승했어요. 차이는 있지. 우리나라가 그 3년간 부동산 상승률이 전 세계 아마 4위 정도 될 거예요.
카나다라든가 호주 같은 데도 엄청 올라, 영국도 엄청 올랐어요, 다. 우리만 오른 게 아니야. 홍콩 같은 데서는 뭐 워낙 옛날부터 집값이 비쌌지만, 홍콩에 30평 아파트 산다. 기절할 노릇이야, 기절. 홍콩 3평 아파트 비싸면 100억 넘어요. 홍콩 가장 요즘에는 100억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영상상 겪었는데, 뭐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확장기가 있고 수축기가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새 정부 들어서면 좀, 뭐 무주택자들 뭐든 대출도 풀어주고, 뭐 DTI도 뭐도 풀고, 먼저 이렇게 이제 우호성을 쓸 거에 많이, 그때가 마지막 불꽃이다. 내가 볼 때는 빨라봤자 올 가을까지. 그건 내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 장당히 금리차가 좀 역전되기 시작했고, 미국 주식이 10년간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2년간은 꺾일 거다. 못 갈 거다. 지금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인데, 기준금리는 전 내년 말까지 걔들이 10번 올릴 거예요. 기준금리 앞엔 장사 없어. 그게 10년 만에 벌어진 일이야, 10년 만에. 10년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 우리 같은 이런, 우리가 뭐, 기초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미국이 흔들리는데 뭐, 미국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안 흔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아직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정부 중반쯤 들어왔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좀 찍지 않겠는가 저점을 한 2년 정도 뒤에. 또 두 채, 세 채 가지는 분은 빨리 파셔. 빨리. 지금 막 사고 를 때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뭐 금리는 정부가 안 올린다고 안 올려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만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안 올려 지금. 자 보시죠. 내가 그런 얘기 왜 하지? 갑자기 갑자기 왜 하지? 자, 계약의 무권 대리. 자, 계약의 무권 대리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너무너무 상세하게 했어요. 한번 그림만 그려놓고 큰 줄거리 볼 거예요. 근데 스스로 보셔야 돼. 첫째,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정당 대리권이 없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무권 대리인이다. 또는 자칭 대리인이다. 예쁘네요. 나가서 상대방과 대리권도 없는 애가 본인의 이름으로 뭘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무권 대리를 맺었다. 근데 이 무권 대리는 세 가지 편의로 되지 못한 거. 무권 대리 중에서도 세 가지 편의로 돼버리면 본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무권 대리를 얘기하는 거죠. 무권 대리 중에서 편의가 되지 못한 나머지 무권 대리를 그냥 협의 무권 대리를 부르는 거야. 그럼 이것은 원칙은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없다. 본인한테 효력이 없어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되지 못한 이 세 가지가 되지 못한 무권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권리가 있다? 상대방 권리. 채권과 뭐가 있다? 철회권. 채권권, 철회권. 두 가지 권리가 있고 줄이 나와야 돼요. 본인의 권리는 이때 계약의 무권대 본인의 권리는 추인권 또 뭐가 있어요? 추인 거절권. 본인의 권리는 추인권 거절권. 이거 용어부터 익히라고 했어요. 계약 무권 본인은 추인권 거절권. 상대방은 채권권 철회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본인의 추인권은 중요해도 어떻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도. 자, 우리 몇 문장을 썼나요, 제가? 줄줄 가면서. 8문장, 7문장을 썼어요. 그거 줄줄 나와야 돼, 줄줄. 필기가 돼 있나, 안 돼 있나요? 돼 있어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계약 무권되었을 때 본인은 추인권, 거절권인데 본인의 추인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며 형성권이다. 본인이 추인할 때 누구의 동의 승낙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본인의 추인은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은 무권대 추인의 일부 조건부 추인은 상대방 승낙 없이는 허용할 수 없다. 추인의 상대방 누구에게 추인한다. 무권대 추인해도 좋고 상대도 좋고 누구한테도 관계없다. 또 이때 상대방에는 전득자까지도 포함된다. 추인의 방법 명시, 묵시 모두 관계없다. 묵시의 추인도 있다. 묵시의 추인에 해당되는 판례들 본인이 뻔히 무권대 알고도 이행을 하거나 받거나 뻔히 무권대를 알고도 기간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네가 네 입으로
추인한다 말하지 않아도 묵시 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묵건데 알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방치 내지는 묵인했다고 해서 이걸 묵시 추인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자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는 뻔히 묵건데 알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그건 묵시 추인을 본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오랜 시간 흘러갔다고 해서 묵시 추인을 볼 수는 없다. 기억나시죠? 이때 묵건대 추인은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 뭐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상대 먼저 철회하면 본인 이자도 추인할 수 없고, 본인 먼저 묵건대 추인하면 상대 철회할 수 없고. 그렇죠? 추인의 효과, 묵건대도 본인이 알고서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추인한 날로부터다? 처음부터다? 처음부터. 묵건대 추인이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추인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묵건대리인도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마지막 게 뭐예요? 묵건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아버리면 그 묵건대리 계약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거지. 상속받은 입장에서 지가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인간의 사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고친 묵건대리 본인 상속받아버리면 묵건대리가 자동으로 유효해진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이 8문장, 7문장이었죠? 줄줄 나와야 돼요. 자, 거기에 이제 하나 추가할 거예요. 여기 그때도 30분 봤어요. 여기 30분 더 했어, 제가. 여기 다시 보시고. 자, 어디냐? 122쪽에 보면, 다 끝날 때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눈이 또 눈동자 풀려서 또 기운이 떨어져 가네. 자, 122페이지 보면 3번에 묵건대 상대방의 책임 별표 하나만 치세요. 요거 그렇게 대리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그런데 아주 무시할 건 아니에요. 가끔 나와요. 자, 우리 민법 135조에 보면, 우리 민법 135조에 보면, 묵건대리인이, 사고친 묵건대리인이 거래 상대방, 그 계약, 거래 상대방한테 뭔가 사고친 묵건대리인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135조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첫째,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요건이 어떻게 되냐? 얘가 얘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상대방한테. 묵건대리인이 스스로 지가 스스로 정당한 대리권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해요. 나 정당 대리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묵건대리도 본인이 추인해주면 유효해, 무효해요? 본인이 추인하면 소조 유효해졌기 때문에 상대 책임질은 없잖아. 근데 본인이 추인 안 해주는데 본인이 추인하지도 않고 추인도 안 해줘요. 나 추인 안 해주고. 또 상대방 묵건대리를 뭐 할 수도 있어. 선이면 철회할 수도 있잖아. 에이, 잘 됐네. 머리 아파. 철회한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깨끗해진 거야. 아싸는데 상대방은 죽어도 철회 안 하는데 상대방 없었던 일로 철회하지도 않고, 철회 안 하고, 본인은 추인해주지도 않고, 상대가 철회해주지도 않아. 그럼 지금 묵건대리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코너에 몰리는 거야. 지금 코너에 몰리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그리고 무과실일 거. 나는 몰랐다. 너 데릴 건지 몰랐다. 잘 봐보세요. 이런 문제는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하는 거지만, 대리에 사고 친 게 많아. 대리권 남용도 사고 친 거고, 아까 월권 대리권, 대리권서 표현 대리권, 그것도 표현 대리도 사고 친 거고, 계약의 묵건 대리도 사고 친 거고, 자기가 쌍방 대리하지 말라는데 한 것도 사고 친 거고, 사고 쳤어. 사고 쳤을 때 상대방이 뭔가 보호받으려면요, 뭔가 대리 사고 쳤을 때 상대방 뭔가 보호받으려면 상대방은 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 얘 대리권 남용하네? 횡령하고 배임하고 있네? 얘 월권 행위하고 있네? 얘 대리권도 없는 애가 와서 계약 맺네? 상대, 알았다, 악이다. 악이라면 민법 최고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본인이 최고해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 모든 대리 문제 풀 때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지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뭔가 대리인이 사고 쳤지만 상대방이 악이라면 본인한테 최고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권리 인정하지 않아. 선이 무엇일 거. 근데 요거 잘 나와요. 그리고 사고친 묵건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거. 사고친 애가.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사고친 애가, 대리권도 없는 애가 사고를 쳤어.
사고 친 애가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이 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사고 치는 행위 능력자예요. 미성년자라면 책임져 못 물어요. 그건 이상 갖춰야 돼. 이상 갖췄다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 이거 잘 나와요. 이때는 상대방 선택에 쫓아. 야, 사고 친 무건대리나 너 본인 추인 안 해준대. 너 대리권도 없는데 왜 대리권에서 거짓말 시켰어? 나 몰라. 선의 무과실이야. 응? 얘 행위 능력자, 미성년자 아니야.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행. 너 본인 추인 안 해주니까 네가 이행해. 무건대 네가 이행해. 이행 또는 5월. 네가 이행하는 필요 없어. 너 금전배상해.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 이거 잘 속여요. 무건대리 선택하면 틀려. 무건대리인이 선택에 쫓아, 선택에 따라 하면 틀려요.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야. 그래, 상대방. 무건대리 선택하는 게 아니야. 얘가 이걸 선택하면 이걸 해줄 일이고, 이것은 이걸 해줄 일이고. 따라 어떤 책임 치는 거냐? 사고 친 무건대리 본인이 추인해주지도 않고 상대방 처리하지도 않고 상대 선이 무과시이고 그리고 행위 능력자라면 상대 선택 쫓아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전 책임을 진다. 전 책임 진다. 즉 사고 친 무건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지는 책임은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을 져야 돼. 뭘 책임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따라서 무건대리는 스스로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더라도 상대방 책임 면하지 못한다. 무조건 전 책임 져야 돼요. 요 문장. 여기서 여러분들이 별표 친 거. 요걸 주의하면 돼. 세 문장. 요거. 특히 요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추인해주지 않으면 사고 친 무건대리 상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내용은 상대방 선택조차 무슨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을 진다. 하지만 사고 친 무건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때는 책임 물어야지. 행위 능력은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 책임 물을 수 없다. 상대방 책임 물을 수 없다. 이 정도. 단다시 문제야.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심화에서. 다 왔어요. 103쪽에 보면 단독행 무건대리. 이게 5점이 나오진 않지만 오다 한 점이 나와요. 우리 어디까지 배운 거죠? 계약의 무건대리를 배운 거야. 대리권도 안 줬는데 무건대리 나가서 내 이름으로 본인은 뭘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는 거야, 계약. 시험에 계약의 무건대리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단독행위를 무건대리 했다는 거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동의한다, 취소한다, 추인한다. 아, 대리권도 안 줬는데, 예, 본인이 나한테 대리권 줬습니다. 그거 본인이 맺은 게야. 그거 추인합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거 철회합니다. 그거 해제합니다. 없는 단독행위. 대리권도 안 줬는데, 그거 본인의 소유권 포기합니다. 점유권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대리권도 안 줬는데, 대리인이 자칭하면서 본인 이름으로 단독행위를 무건대리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문제가 어려워요. 잘 봐보세요. 이 마지막 조문 136조 봐보세요. 법정 봐보세요. 136조. 여기도 별표 하나 치세요. 단독행위 무건대리 그 제목에다가. 단독행위와 무건대리.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 다투지 아니한 때 한해서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해서도 그 동의를 얻어 단독이 한때도 같다. 법조문이 어려운 법조문이 많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자를 모르겠냐. 지금 법조문에 3줄이 나와 있어. 한자도 지금 눈에 안 들어와. 어려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 왜 어렵죠? 136조가. 뭔 소리인지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 이유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추상적으로 해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 자, 보세요. 단독행위 무건대리야. 대리권도 안 줬는데 계약을 맺은 게 나가서 일반 의사표현 단독행위를 대리권도 없네요. 본인 이름으로 단독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독행위는 다시 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독행위에 무건대리고 상대방의 단독행위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추, 동철, 추인, 동의, 철회, 나 술 먹고, 취해서 취소, 면상 가득 해버린다. 기억나시죠? 8가지. 해제한다, 취소한다, 철회한다, 추인한다. 이걸 대리권도 안 준 애가 본인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이걸요. 또 하나는 대리권도 없는 애가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들이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단독행위 그러면 뭐였어요?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권, 상속, 권리의 포기, 재산법인 설립행위. 아, 대리권도 안 줬는데, 예, 제가 일체 대리권 받았습니다.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포기합니다. 이거 대리권도 안 줬는데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상대방, 외우셔야 돼. 이렇게 법주문 해석하려면 어려워요. 상대방 없는 단독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언제나 뭐 본인이 추인한다.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어요. 대리권도 안 준 애가 본인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점유권을 포기한다. 상속을 포기한다. 이거 해버렸어. 본인이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아. 본인이 추인도 못해. 추인 여지도 없어요. 언제나 무효야. 그런데 상대방 있는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철회, 상계 상대방 있는 단독에 무권되어 있을 때는 원칙은 본인한테 대리권도 안 주네요. 그때 무효야. 하지만 있는 단독에 무권되는 본인이 추인하면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유효할 수 있어. 법적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 있는 단독 무권되는 원칙만 무효.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대리해서 뭐든지 본인이 추인하면 그러면 둘 다 맞는 지문이야. 옆집 사람이 내 이름 팔아먹은 것도 무고한 처분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고 표현돼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 계약의 무권대로 추인할 수 있어. 남용 대리권도 추인할 수 있어. 자기가 쌍방도 위반한 것도 추인하면 유효해질 수 있어. 근데 대리해서 본인이 추인하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 있다. 하나. 이거 하나 빼면 다 추인할 수 있어.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다른 무권대 언제나 무효, 절대로 무효. 본인의 추인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리해서 추인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본인이 추인한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 외워주셔야 돼. 이렇게. 나머지는 졸다가도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 대문제 풀 때. 추인하지 못한 하나밖에 없어. 없는 단독행위.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다. 언제나 무효. 꼭 기억하셔요. 이렇게. 요거만 외워두시면 돼. 한 집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우, 봤어요. 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뭐 무효치도 당연히 하고 조건 개헌한 다음에 물권법 나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